다 쓰던 건데. 좀 알아봐야겠다. 내가 예전에 수업할 때 쓰던 마이크하고 연결했었는데 그 시간에.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질문 있거나 필요한 것들 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하고 파이하고 하고 이제 우리가 보는 올해 마지막 내용은 2024년에 봐야 되네요. 2024년에 여러분들이 07년생이죠? 좋겠다. 쌤이 여러분들보다 몇 살 많니? 쌤이 몇 살 많아 보여요? 부담스럽게 쳐다볼 거야. 몇 살 같아? 30살. 하은이는? 20대 후반에 30초? 둘다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지? 17이야? 07에 17이에요? 쌤이 실제 나이는 그러면은 30이고 그리고 쌤이 여러분들 때는 어떤 조폭 브레이커 빠른 년생 쌤이 2월생이어서 그 옛날 아재들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삼촌뻘이들 보면은 이제 그 나이 때는 그게 있었어. 음력 개념이 있어서 2월 달까지가 한 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날 있죠? 설날이 이제 구정이잖아. 옛날 새해. 신정이 1월 1일. 요즘 새해잖아. 그래서 설 전에 태어나면 이제 음력으로는 동갑인 거야. 그럼 걔들은 이제 학교 한 해 빨리 입학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야. 왜냐면 옛날 월로 치면 12월이에요. 2월달 생들이. 그래서 쌤도 음력 12월 9일생이거든. 그래가지고 쌤 때는 빠른 년생이 있어서 쌤이 열심히 초코 브레이킹 하고 다녔지. 초코 브레이킹. 쌤은 또 나이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 위에 몇 살 많든 밑에 몇 살 어리든 그냥 편하게 지내자 하는 스타일이라 이제 그런 것들 그냥 편하게 했더니 초코 브레이커가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쌤도 내 나이에 숫자가 3이 붙을 줄 몰랐어요. 이러고 얼마 있으면 4가 붙을 줄 몰랐어요. 이럴 것 같긴 한데 이야 31. 쌤 나이를 잘 모르겠어. 쌤 나이 헷갈려. 나이 들면 왜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못 찾는지 어릴 때는 이해 못했거든. 이제 이해가 돼. 잘 모르겠어. 헷갈리더라고.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 이제 나이랑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자, 어쨌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맨 처음 나왔던 학설 이름 뭡니까? 대륙의 동사. 좋아. 대륙의 동사. 대륙의 동사 같은 경우는 베개 나와주지 않았죠? 최대한 간략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주장했던 내용은 맨 처음에 뭐가 있었다? 한계어가 있었고 이게 현재와 같이 분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5대양 6대륙이죠? 얘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땅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열심히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증거 같은 경우는 해안선과
그 다음 화석과 그 다음에 지질 구조와 빙하 분포의 연속성, 빙하가 이동했던 흔적들을 쭉 이어봤더니 한 덩어리를 만들어내더라 이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원동력을 제시했다 못했다. 원동력은 못했다. 제시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파생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멘틀 내유설.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 좋습니다. 홈스라는 사람이었고, 얘 같은 경우는 주장한 내용이 판에서, 그러니까 판을 얘기하기 전에 멘틀에서 상승하는 곳이 있고 하강하는 곳이 있는데, 상승하는 곳에서는 이제 지각이 뭐예요? 생성되고, 그 다음에 하강하는 곳에서는 소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대신에 원동력은 제시를 했어요. 뭐로 제시를 합니까?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될 때 내는 열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시대적으로 뭘 알았던 시절이냐? 이제 원자핵이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얘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단 말이야. 그때 질량을 잃어버리면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구나. 질량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성을 이제 아인슈타인 나와서 얘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실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었는데 해저학 장설이 헤스와 비츠라는 사람이 제시를 해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게? 이걸 해양 버전으로 설명을 하자. 그래서 상승 생성하는 곳이 지역 어디다? 해령이다. 그 다음에 소멸하는 곳이 해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를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반복돼요? 뭐가 대칭이에요? 고 지자기. 오늘 이야기는 한 번 더 할 겁니다. 고 지자기는. 그다음 두 번째, 나이랑 퇴적물의 두께가 바깥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많아진다, 그지? 그래서 나이, 퇴적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해령에서 세 번째 증거, 뭐가 발견되죠? 말고 V자 계곡을 뭐라 불러? 열곡이라고 부른다, 그지? 원래라면 삼각형으로 그냥 있어야 되는 게 벌어지니까 V자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열곡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와? 그치. 위도별로 힘을 받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이동 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합단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연합단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90 따지자면 멘틀 대류가 원동력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해서 요 내용을 전부 다 이어붙이면 하나 증거 빠져먹었다, 그죠? 마지막, 해구에서 기울어진 데를 무슨 데라고 불러? 서입대. 서입대에서의 진원의 깊이가 자꾸 뭐 해줘요? 깊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진원 깊이. 진원까지만 좀 쓸게요. 이렇게 해서 얘들을 쫙 뭐하자? 묶어버리자. 뭐로? 한 규정입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두 명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다? 판에 대한 용어와 판의 상대적인 그 움직임을 설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다? 판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모건과 맥켄지라는 사람이 그럼 우리 이거 다 합쳐서 그냥 판 구조론이라는 말을 쓰면서 용어를 대통합시켰던 사람들도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결국 중요한 건 판에 대한 해석과 판의 구조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암석권과 영양권으로도 구분을 지었지만 멘틀과 지각으로도 구분을 짓게 되면서 성분 차이냐 아니면 상태의 차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치? 그래서 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지구상에 존재하는 판의 이제 존재에 대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이 존재하고 이 10여 개의 판들이 각자 제각각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속도도 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의 경계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지진, 화산활동, 그 다음에 조상運동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오늘 판의 경계에 대한 해석 우리가 작년에 올해 시험 쳤던 거 한 번 더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에 쌤이 이제 고지장계가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경작해서 물어볼 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숙제 혹시 풀어온 것 중에 궁금한 내용 있습니까? 풀면서 이제 선생님 저는 이게 좀 신기했어요, 좀 이상했어요 하는 문제. 16쪽에 17번은 니은 16쪽에 17번의 니은. 오 좋아요. 똑똑합니다. 질문과 함께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아요. 15쪽에 15번 그림은 어느 해령의 이제 부근의 여러 지점에서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보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기에서 보시면 일단 보기 전에 A, B, C, D 해서 이제 북미와 유럽, 아프리카, 남미 사이에서의 지금 대서양의 그림이에요. 대서양의 그림이고요. 적혀 있는 게 지각의 나이라는 거지. 그런데 해력은 A, B, C, D 중 어디 있어야 돼? B에 있어야 돼요. B에.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B와 그 다음 A에서 C, D 방향의 움직임이 존재할 건데 기억 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져야 돼요? 얇아져야 돼요? 얇아져야죠. 왜? 해력에서 바깥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B에서 A 또는 B에서 C, D 방향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B의 하부에는 멘틀의 상승 맞습니까? 멘틀의 상승 해력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맞겠다 그지? 왜냐면 나이가 0이고 바깥쪽으로 할수록 많아진다는 얘기는 해력이라는 얘기야. 쌤 그러면 해구는요 반대가 되겠죠. 섭입하는 곳에서 양쪽에서 이제 나이의 어떤 변화가 갑자기 뚝 멈춰버리는, 더 이상 늙지 않고 멈춰버리는 게 있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해구 같은 경우는 나이를 파악하기엔 좀 힘들어. 그래서 문제에서 해력 또는 해구다, 해구가 정해졌는데 나이가 딱 많아지다가 멈추는 지역은 해구라고 볼 수는 있을 건데 그냥 나이가 적어지는 이제 많아지다가 멈춘다고 해서 해구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어. 문제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디귿에 C와 D 사이 거리는 점점 멀어질 리가 없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왜? C랑 D는 이미 만들어져서 같이 움직이는 친구예요. 이미 완성됐어요. 거리는. 단지 중심으로부터 해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근데 C와 D 사이의 거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해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니은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죠? 또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자, 없으시면 오늘 진도 좀 넘어갈 거고요. 18페이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찬찬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좀 써먹을 거고 틀려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아시겠죠? 너무 안 틀리려고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자, 하나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볼 건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석은 뭐가 자석일까요? 라고 하면 자석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광물을 우리가 자성광물, 자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자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자석을 띠는 물질입니다. 자석을 띠는 물질. 그러면 이런 하나 얘기해줄게. 그 석으로 끝나는 이런 친구들은 사실 광물이야, 광물. 그래서 자성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성 광물이 있는데 이 자성 광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자철석이라는 친구예요. 자철석. 이 자철석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 Fe3O4입니다.
얘를 우리가 자철석이라고 불러요. 자철석. F3O4라고 얘기를 해서 자철석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작년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여러분들이 산화환원 배우셨을 때 보면은 이제 철의 산화, 철의 환원. 그래서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철들은 이미 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화철들을 환원시켜야 됩니다라고 보면서 같이 봤을 친구들이 F2O3 얘가 이제 적철석이라는 친구거든. 얘랑 화학식이 좀 비슷하지만 성질이 좀 달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자철석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얘는 다른 애입니다. 얘는 자성이 띄지 않아요. 독순철이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자철석이라는 애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자성광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얘들은 고체일 때랑 액체일 때랑 좀 다릅니다. 고체일 때랑 액체일 때랑 달라요. 우리가 사실 자석이 액체입니다는 익숙하지가 않긴 하죠. 근데 액체 자석도 있긴 합니다. 액체 자석도 있어요. 그래서 액체일 때랑 고체일 때랑의 차이점은요, 신기하게도 액체는요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자석을 자기 가지고 싶은 대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자기 가지고 싶은 대로. 모양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장을 내보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얘가 딱 붙잖아. 그러면 한 방향으로 정해져. 고정이 되면서 한 방향으로 정해져. 어느 방향으로 정해지느냐? 그 당시 가장 강했던 주변에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한 자기장의 방향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체 같은 경우는 굳는 순간 얘는 규칙적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고요. 굳는 순간 이 마그마가 식는 순간, 그러니까 결정화가 되는 순간 결정화 순간 가장 강한 자기장을 따라요. 강한 주변 자기장을 저장시키는 걸 우리가 자화라고 합니다. 자화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자화가 나타날 수 있는 순간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언제 자화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마그마가 식을 때. 즉, 화성암이 형성되거나 또는 변성암이 생성될 때 자철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굳으면서 그 순간의 자기장을 저장해요. 그 순간의 자기장을.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지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지구자기 같은 경우는 지자기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죠? 지구자기량입니다.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게 생겼죠. 완전한 분은 아니겠지만 이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자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즉 막대자석이 하나 있는 것처럼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우리가 지장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전축과는 상관없습니다. 틀어져 있어요. 지금도. 알겠지? 지금도 틀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자기장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사실 그냥 조금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납니다. 거의 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극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진북 또는 지리산 북극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얘가 지리산 북극. 그럼 얘는 진남이겠죠? 지리산 남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자성에 의한 북극도 있을 거 아니야. 자성이
만들어내는 그 얘를 우리가 자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북과 자북은 서로 달라요. 지리산 북극과 그 다음에 자북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기본 베이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모두 다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8페이지로 오시면 고지장이라고 얘기해서 지질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로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를 측정하여 과거 지구 자기장의 방향, 자기의 위치, 생성 당시의 기도를 추정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즉 이거야. 이따가도 또 해드릴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암석에 저장된 자기장의 방향이 요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근데 암석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이전과 같은 방향을 가리켜 안 가리켜? 안 가리키지. 그럼 딴 데를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야. 요걸 가지고 원래 이 돌이 어디 있었는지를 찾을 거야. 뭐 하면 돼? 다시 돌아가면 돼. 그럼 과거에 이맘때쯤엔 돌들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쌤이 아마 지난 시간에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길치입니까? 길치예요. 그래서 길치면 사실 이거를 공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 공간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 퍼즐 맞추는 거 힘들잖아요, 그지? 우리는 퍼즐을 맞추지 않을 거야. 그냥 해석을 할 거야.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보자면 일단 얘가 적도하면 요 점수는 자기 적도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씩은 그냥 하나씩 보면서 넘어갈 건데,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중력 때문에 전부 다 머리에서 발까지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켜요? 지구 중심에 가리키고 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침반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수평면과 수평면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침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침반. 자, 나침반을 위에서 볼 때, 위에서 보시게 되면요, 동그랗게 보통 생겼겠다, 그죠? 그리고 나침반에는 무슨 극과 무슨 극이 있어요? 좋습니다. N극 자침과 S극 자침이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문제. N극은 북극을 가리킵니까? 남극을 가리킵니까? N극은? 우리 북극이 무슨 극이야? 그럼 나침반의 N극은 어디 가리켜야 돼? 북극. 알겠지? 그럼 지난주에 쌤이 얘기했잖아. 잘 틀린다. 너네만 틀리는 게 아니야. 알겠죠? 대다수가 다 틀려.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력선이라는 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돌아서 들어갑니다. 자기력선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극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력선의 방향과 나침반의 N극 자침 방향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침반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네, 나침반이에요. 그럼 N극 자침이 북쪽을 가리켜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여기 있는 이제 극지방에 가까운 친구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짜라란, 북극, 여기 사람이 서 있고요. 나침반을 이렇게 아마 들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S극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우리 지금 정자극기입니다. 정자극기. 현재 예전에. 그럼 봐봐요.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무슨 구로 들어가야 되죠? S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력선이란 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위치에서는 자기력선이 수평일까?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이 얘기야. 나침반 이렇게 있잖아.
옆에서 보는 모습이. 그러면 요 선이 수평이라는 얘기잖아. 나침반은 수평 방향을 안 가리킨다고. N극은 가라앉고 S극은 떠 있을 거야. 그치? 왜? 더 심해서 내가 여기 가잖아. 완전 크게 가잖아. 그럼 N극과 S극이 아니 그냥 이렇게 서야 돼. 아니 그냥 아래를 가리켜야 돼. 수평은 안 가리킬 거라고. 오? 그럼 사실 생각해보니까 나침반은 우리가 강제로 수평으로만 움직이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만약에 중간에 투명하게 띄울 수 있다면 얘는 모든 방향을 다 가리킬 수 있겠다. 그죠? 맞니? 그래서 요 각을 우리가 앞으로 복각이라고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수평면에서 이 N극이 내려간 정도를 복각이라고 합니다. 복각. 다시 한 번 더. 수평면에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게 아닌 수직 방향을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파악하는 걸 우리가 복각이라고 할 거예요. 이 복자가 굴복할 때의 복자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내려가는 게 정각일까? 아니면 올라가는 게 정각일까? 하면 내려가는 게 정각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는 게 플러스입니다. 만약에 N극이 위로 뜨잖아요. 하늘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는 내려갈수록 플러스예요. 내려갈수록. 얘를 우리가 복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 복각이 왜 중요한데요? 복각을 알면요, 위도를 알 수가 있어요. 위도를. 왜? 여기 서 있으면 위도를 뜹니다. 오! 복각이 90도거든요. 이게 나온다 이거야. 복각이 크면 클수록 북극에 가까워져요를 알 수 있다 이거야. 다시 한 번 더. 복각이 클수록 뭐 하라고요? 북극에 가까워요. 그러면 지구학에서의 문제점은 이거야. 너네가 얼마나 지학을 잘하는지 중요하잖아. 뭐도 중요하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냐면 너네를 어떻게 하면 들리게 만들까도 중요해. 자,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겠습니다. A, B, C요, A, B, C. 한 명 더 할까? 두 명 더 하자. 여기 X, 부담스럽겠다. 얘를 Y라고 하겠습니다. Y랑 X는 남반구에 있다, 그지? A, B, C는 북반구에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A가 복각이 클까? X가 복각이 클까? A. 누가 복각이 클까? A. 괜찮아요. A. A가 더 크죠? 왜? 쌤이 물어본 게 복각이 누가 더 크냐? 당연하게도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크단 말이야. 얘는 복각이 마이너스예요. 얘는 플러스. 얘는 이제 아마 0에 가깝긴 하겠지만 플러스일 거예요. 그럼 하나 더. X와 A 중 복각의 크기는 누가 더 크게? X가 커요. 크기를 물어보는 순간 뭘 씌우란 얘기예요? 절대값을 씌우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질문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돼. 크기를 물어봤는지 아니면 복각을 물어봤는지 봐야 돼. 복각을 물어봤다면 당연하게도 자북에 가까워질수록 커지는데 크기를 물어봤다면 극으로 가까워질수록 큰 겁니다.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극에 가까울수록 크기는 크지만 만약에 단순히 복각을 물어봤다면 자목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Y보다 X가 A가 B가 C가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복각의 크기를 물어봤다면 Y와 C를 비교해서 더 큰 놈 써주시면 되고, 제일 작은 게 아마 A가 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0이 가까울 거라서.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복각에 대한 이야기는 다를 수가 있겠다, 그지? 복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편각도 나오긴 하는데 편각은 이따가 선생님이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편각은 지금 당장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땅은요 계속 쌓이죠. 그럼 예를 들어 어느 특정 지역 요 네모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그런데 네모를 이렇게 이제 지구 중심, 지구 중심, 지구 중심, 지구 중심으로 자르면 피자 조각처럼 잘라질 거 아니야. 수박 우리 잘라낸 것처럼 자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땅을 보시게 되면 아마 이 땅이라는 게 이렇게 면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여기 뒤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가 층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의 층을 지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층. 지층이 가지게 될 거예요. 지층. 그럼 한번 물어보자. 일반적으로 A, B, C, D 중 누가 나이가 많고 누가 나이가 적은 땅일까? 일반적으로 하면 D가 많고 A가 적겠죠. 그지? 순서대로 쌓였을 거니까. 맞니?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해. 모든 고체가 된 자성방물은 다 하나의 자국만 가르쳐. 자국은 바뀐 적이 없어. 여러 개인 적은 없어.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국이 조금 위치는 바뀔 수도 있어. 하지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국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가 지구과 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야. 아시겠죠? 하나 더 얘기해줄까? 이런 과학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중력 가속도 상수 얼마인지 기억나요? 중력 가속도 상수 이 내용이랑 상관없는 내용이긴 해. 그 값이 9.8이었거든. 근데 원래 정확하게는 9.79 얼마야. 근데 이게 바다 아니면 히말라야마다 다 달라. 실제로 다 달라. 정확하게 같지가 않아. 그 내용이 G2에 나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그냥 9.8 고정을 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자국은 원래 움직여. 조금이지만 바뀌어. 오늘이랑 내일이랑 바뀌어. 하지만 우리는 그걸 같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럼 자국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자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자국은 하나야. 자국은 하나. 그러면 다시 A가 0살이고 얘가 마이너스 4억 년 전이라고 치자. A 시기, D 시기의 자국은 같아 달라? 같다야. 항상 여기가 똑같아. 그런데 A에서는 여기가 자국이에요 라고 가리키는데 자 여기 D에서는 여기가 자국이에요 라고 가리키고 있어. 근데 자국은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잘 봐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자국이에요 라고 가리키고 있는 이 땅은 여기 있어요. 그럼 4억 년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 자국까지 가리키는 게 D가 짧아. D가 짧지. 그럼 그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 요렇게 하면 돼. 간단하지? 이게 다야. 그러면 땅은 원래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네. 이게 4억 년 전 D라는 지층이 이제 막 쌓일 때 이야기예요. D에 들어있던 자성광물이 장적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걔가 아까 얘기했죠? 하자고 이거 다시 한번 하겠다고. 근데 걔가 뭐 한 거야? 이렇게 옮겨오니까 자국은 저긴데 난 여기에 가리키고 있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하면 안 돼. 얘를 다시 자국이 되도록 땅을 옮겨내면 그 당시에 생성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거야. 다시 한 번 더. 얘가 현재 위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 봐야 돼. D는 여기를 가리키고 A는 여기가 자국입니다라고 가리키고 있다고. 두 개가 층은 다르지만 같은 땅에 존재하는 다른 층이거든. 근데 D층이 여기를 자국이다라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4억 년 전에 이 D층을 통한 자국의 예상 위치라고 얘기해. 근데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거든. 자국은 한 번도 이 X일 수가 없어. 자국은 항상 요 자국이야, 자국. 여기서 바뀐 적이 없어. 그럼 뭐하는 얘기야? X와 여기 있는 이 땅을 같이 이렇게 싹 움직이면 우리가 원하는 4억 년 전의 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고지자비를 통한 자국의 위치 찾는 법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국은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움직인 거다? 땅이 움직인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있는 그림이고요. 여러분들 거는 1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지질시대 동안 자국의 이동 경로로 대륙 분포 추정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그거 보면 헷갈리거든. 그 그림 처음 보면 헷갈려. 설명해 줄게. 여기가 유럽 그려져 있을 거고 땅이에요, 땅. 그다음에 이렇게가 아마 북미입니다. 대충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여러 개 해봐야 헷갈려요. 그럼 우리는 북미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보시면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경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선이 아마 1, 2, 3, 4, 5라고 적혀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쌤이 여기서 선을 그었죠. 이 선을 지울 거예요. 그럼 점만 남겠죠. 그 점끼리 이은 게 이 빨간 선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쌤 방식대로 하자면 4억 년 전에 자국이 여기 있어요. 3억 년 전에 자국은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억 년 전에는 숫자가 애매해졌네? 여튼 여기 있었어요. 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선이 길이가 변하는 거였다면 얘도 똑같이 하면 돼. 북미에서 5억을 연결해. 4억에서 북미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3억에서 북미를 연결하고 2억에서 북미를 연결하고 1억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선을 뽑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치?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의 자국이에요. 자, 이 5를 현재로 옮기세요. 그러면 5억 년 전에 북미 땅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요. 지금 5억 년 전, 4억 년 전, 3억 년 전, 2억 년 전, 1억 년 전, 그래 현재 자국이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 자국의 위치를 전부 다 현재로 옮기세요. 그리고 그때 땅도 대칭으로 같이 옮기세요. 5를 제로 옮길 때 북미 땅도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4를 내릴 때 북미 땅도 같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이 언제 어디에 땅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 대칭으로. 그럼 이 끝에 여기 아마 북미 땅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초록색이죠? 초록색도 마찬가지. 조금 가까이 북미 땅이 여기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 같은 경우는 조금만 당겨오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북미 땅은 지금 뭐 하는 거야? 5억 년 전부터 이렇게 돌아서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이 방식을 하는 방법 첫 번째
자국은 하나 고정이고요. 과거 추정한 자국을 어디로 옮겨요? 현재의 자국으로 옮겨요. 추정해도 되고 현재 자국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영업상에 자국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국을 옮겨요. 두 번째, 현재 대륙도 대칭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동한 게 그 당시 대륙의 위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이걸 둘 다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지금 보시면 북미 땅은 얘가 지금 자국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얘가 극지방이겠네. 그럼 이 선은, 이 둘레는 적도에 가까워, 극에 가까워? 이 둘레 적도에 가깝겠지. 왜냐면 정수리를 보고 있으니까 둘레는 바깥쪽일 거 아니야, 그치? 배가 보일 거란 말이지. 거긴 적도예요, 적도. 그러면 지금 이 북미 땅은 돌고 있긴 하지만 적도에 가까웠던 땅이 5억 년, 4억 년, 3억 년, 2억 년, 1억 년 현재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크게 가까워지고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5, 4, 3, 2, 1 이렇게 적혀있는 친구들의 이 땅들의 복각이 뭐하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적도에 가깝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에 가깝다. 극지방에 가까워지게 되면 복각이 뭐 한다고? 커진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앞으로의 모든 문제들이 다 비슷하게 풀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북미만 이걸 가지고 있겠냐고. 우리 옆에 있었던 유럽도 똑같이 하면 돼. 유럽도 보시면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선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걔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극지방에 원래는 없었는데 적도 근처에 있었다가 올라온 걸 알 수가 있어. 유럽도 한번 볼까? 유럽 왼쪽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 현재의 대륙동포와 자북극의 이동 경로.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자북극은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런데 원래 유럽 땅이 여기 있잖아. 자, 앞에 그림 봐봐. 얘가 유럽이거든. 선은 여기 있거든. 상관없어. 대칭으로 옮기면 돼. 어떻게? 다 옮기세요. 똑같이 해보자. 5억을 0으로 옮기세요. 그럼 유럽도 옮기라고. 그럼 유럽은 과거에 여기 있었다고. 5억 년 전에.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색깔 파란색 썼으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4억 년 정도 옮기세요. 얘도 옮기세요. 그럼 얘는 여기 있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노란색입니까? 옮기세요. 얘도 여기로 옮기세요.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옮기세요. 여기로 옮기세요.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유럽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마찬가지 적도 쪽에 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얘가 흙에 가까울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하나 더. 얘 이 빨간색 선하고 이 파란색 선하고 거의 비슷해. 비슷하거든. 같이 그려보면 같이 그리면 뭘 것 같으면 유럽에 있는 경우가 여기 있을 때 이 북미, 미국 땅에 자국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를 만약에 하나를 고정시키고 하나를 옮겨보자. 여기는 얘를 돌리는 만큼 땅도 그대로 돌리면 되거든. 그랬더니 이 북미와 유럽이 딱 하고가 맞아떨어지더라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과거에 뭐에 있었다? 붙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앞에 있었던
그 대륙이 붙어 있었다, 떨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륙 이동설에 대한 이야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대륙 공포가 과거에서 또 현재까지 변해온 걸 뭐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지적기를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좀 할만해요? 할만해? 여러분들 지금 그 표정 정도면 본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진짜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 일이 진짜 천지빛깔이야. 진짜 정말이야. 알겠죠? 고3 때서도 이런 일이 있다니까. 정말이에요. 네? 어렵게 보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볼 수 있지만 제일 간단하게는 굳이 공간에 대한 해석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면 이 그림으로 보려고 하지 마. 이 지구과학 교과서 만드는 인간들은 참 나쁜 게 자기들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안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 처음 공부하잖아. 처음 공부하면 몰라. 모른단 말이야. 고시작이도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잖아. 고시작이기 막 처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생성 순서로 보자. 생성 순서로. 그래서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어제 야 북극성 저기 있어 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내가 움직여버린 거지. 나는 이게 고정됐다 이거야. 고정됐어. 못 움직여.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애가 야 북극성 저기 있어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또 움직여. 얘가 일로 와. 그럼 원래 여기 있던 애는 또 일로 와. 그럼 계속 딴 데를 가리키겠지? 그거를 이해하자 이거야. 층이야 층. 땅은 층별로 만들어진 거고 4억년, 3억년, 2억년, 1억년, 천재까지 오게 되면서 화살표가 계속 달라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좋습니다. 회전도 알 수 있나요? 회전도 알 수 있어요. 회전 쉽게 생각해. 자 여기 x가 잡곡이야. 여기에 얘가 자국이 여기 있다가 가리키고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볼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걸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걸까? 쉽게 생각해. 저 파란색 화살표는 과거에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보이고 있어. 그럼 어때? 이 돌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어? 시계. 진지해요. 왜? 자신감이 틀려도 돼. 괜찮아. 내가 막 틀린다고 해서 막 너를 막 창문 밖으로 밀어쳐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과거에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돌아갔다니까?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자. 얘는 원래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 원래 자꾸 가리켜야 되지. 근데 지금 여기 가리키고 있대. 무슨 방향으로 해야 했어? 시계 방향. 어렵게 보지 말라고. 그냥 간단하게 옛날에 무조건 자꾸 가리켜야 돼. 길이도 맞고 방향도 맞아야 돼. 알겠지? 길이도 맞고 방향도 맞게. 지금은 길이가 딱 맞죠? 근데 만약에 얘가 길이까지 짧다? 라고 얘기했으면 얘는 회전도 했는데 원래는 여기 있었어야 된다 이거야. 내려온 데다가 회전까지 했네. 둘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알겠지? 이거 둘 다 물어보기도 해. 왜냐면 작년에도 대구여고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중앙도 나오는데 둘 다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농구부 같은 경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약간의 킬러 문항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 저 정도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개념이 우리가 알기는 복각에 대한 해석이고요. 편각은 사실 쉬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참고만 하라고 적어놓은 건데 편각은 뭐냐? 라고 하면 여기 보면 진복하고 자복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면 자 마찬가지 대가리 위에서 여기가 이제 진북이야. 지리산 북극. 그 다음에 얘가 자북이에요. 자, 북스. 자, 근데 여기 존이라는 인간이 살고 있어.
종이 보니까 진동과 자국이 이루는 각이 여기 아니다 그지? 근데 여기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 보니까 진동이 가리키는 방향, 자국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금 각각이 달라요. 같이 진동과 자국이 이루는 각을 평각이라고 합니다. 별거 없어요. 평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진동과 자국을 내가 바라봤을 때 각도의 크기야. 근데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건 있어. 만약에 앞둘러라는 인간이 있는데 얘는 지금 저보다 더 가까이 북극에 가까이 있죠. 그러면 각은 커진다. 이런 특이점이 있다. 그래서 평각은 우리가 잘 안 하긴 해. 근데 개념만 좀 알아봐요. 개념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국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페이지 중간에 지구 자기장과 미도에 따른 복각 그림 보이시죠? 동그라미 쭉 되어 있는 거, 자석 그려져 있는 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되어 있는 거, 그지? 요 그림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고요. 별표, 그림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표시해 주시고요. 자, 지구 자기장과 미도에 따른 복각인데 보시면 오른쪽에 말풍선 쌤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복각은 자기 적도에서 0, 자기 적도다. 실제 적도 아니야. 자기 적도야, 자기 적도. 자기 적도에서 0, 자북극에서 플러스 90, 자남극에서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근데 자기 적도에서 자극을 할수록 복각의 크기가 뭐한다? 커진다라고 얘기하죠. 복각의 크기가 커집니다. 자기 적도에서 북극으로 가든 남극으로 가든 크기는 커집니다. 근데 복각의 크기 자체는 자남보다는 자극이 큰 구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절대값 말고요. 그냥 복각이 누가 더 크냐 하면 플러스가 더 크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암석에 기록된 고지장의 복각으로 자 밑줄 그어줍시다. 생성 당시의 위치, 자극의 위치를 추정 밑줄 그어줘. 다시 한번 고지장의 복각으로 생성 당시의 위치와 자극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각이 플러스 30도라면 자기 적도에서 북쪽으로 30도 떨어진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복각이 90도라면 자북극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그 암석에 저장되어 있는 복각의 값을 통해서 얘가 어디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북극의 이동 경로 밑에 내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북극은 하나이므로 밑줄 그어주세요. 자북극은 하나이므로. 자북극은 아까 몇 개라고? 무조건 하나라고. 변화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대륙에서 측정한 과거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측정되었다. 이는 대륙이 이동한 결과, 즉 이거야. 옛날에는 북미에서 보든 유럽에서 보든지 간에 실제로 자북이 움직였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자북이 이렇게 움직여왔다고. 근데 아니더라 이거야. 실제로 누가 움직인 거야? 대륙이 움직인 거더라 이거야. 왜? 실제로 자북이 움직인 거라면 대륙이 가만히 있었다면 모든 대륙에서 관측된 자북의 이동 경로가 다 같아야 돼. 자북의 이동 경로가. 근데 실제로 다 같아달라? 다 다른 거야. 왜? 지 움직이는 대로 저장되어 있거든. 지가 움직이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는 대륙이 이동한 결과이므로 자극극의 이동 경로를 거꾸로 추적하면 대륙의 이동 경로를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쌤이 방금 전에 복원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극은 하나이고 고정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이에서는 고정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고정입니까 하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물어보는 문제들은 고정이에요. 그리고 과거 추정한 자국을 현재 자국으로 이동시킬 때 대륙도 대칭으로 같이 움직여주면 과거의 그 당시의 대륙의 위치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보고 해석하면 안 돼요. 글로 해석하죠. 글로. 알겠지? 과거의 예상 자국 위치를 현재로 옮기면서 대륙도 대칭 이동이야. 그러면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지진 시간 동안 자국극의 이동 경로로 대륙 부분을 이제 추정을 보시면 1번 오른쪽에 글 읽어보겠습니다. 1번 현재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양석에서 측정한 뭐 양쪽이겠죠? 양석?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오타가 같은데 크게 의미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측정한 자국의 이동 경로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왜? 대륙 이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대륙 부분 추정. 자국의 이동 경로를 일치시켜보면 대륙이 모여있는 모습이 되므로 과거의 대륙이 붙어있었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인도 대륙의 이동. 자, 고지자기로 보관한 결과 약 7,100만 년 전 남반구에 있었던 인도 대륙은 북사하라가 유라시아 대륙과 북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했고요. 현재 북반구에 있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 페이지를 좀 넘길 거예요. 마찬가지 19쪽은 쌤이랑 이따가 보니까 개별적으로 풀어볼 거고요. 우리 20페이지 잠깐 해보겠습니다. 20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 판게아 이후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겠습니다. 판게아 이후에 동그라미 4번. 신생대 초중기에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여 티베트 구원과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했고요. 현재에도 두 대륙의 충돌이 계속되어서 히말라야 산맥이 계속 뭐하고 있다? 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문제 보면서 하나 좀 볼 거예요. 뭘 볼 거냐면 21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그림 반은 현재 전 세계 복각의 분포를 야간에 그림 잘 안 보이니까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나는 인도 대륙에서 조사한 과거 복각 변화. 자, 이게 중요해. 단 7,100만 년 전 이후로 자국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자, 뭐 하자? 고정시키자. 자국은 하나고 고정시키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요. 7,1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49 남반구에 있었어. 남반구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마찬가지 남반구에 있었어. 그 다음에 3,800만 년 전으로 가게 되면 복각 6도로 바뀌어. 자기적도로 넘어왔어. 아직 북반구 진단 뭔지 몰라. 자기적도로 넘어왔어. 근데 복각이랑 위도는 어느 정도 비슷해.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해. 특히나 1000만 년 전 30도까지 올라와서 현재 36도가 됐다는 얘기는 충분히 북반구에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거야. 실제로도 그렇고 라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지구가 올라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러면 이번에 나라에서 인도대륙 대부분이 북반구에 있는 시기는 언제 이후입니까? 라고 하면 3,800만 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요쯤이면 거의 대부분의 대륙이 북반구로 올라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힌트가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 내용이 23쪽에 6번 그림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23쪽 6번 그림은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대륙의 이동 모습이 나타낸 것이고 표는 이 기간 동안 대륙의 잔류자기를 이용하여 고지자기 남아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자, 측정한 복각으로 하는 위도 변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복각이 아닌 위도 주고 있어요. 실제 위도야, 실제 위도. 보시면 아래서부터 표를 읽어보시면요. 7,100만 년 전에 남이 18도, 5,500만 년 전에 남이 3도, 그 다음 3,800만 년에 북이 19도. 즉 이게 무슨 말이야? 5,500만 년에서 3,800만 년 넘어올 때쯤 점 찍어놓은 것이 북반구로 넘어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 복각 크기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 다시 한 번 더 인도 대륙의 복각 크기 변화. 계속 커졌어? 아니면 작아졌어? 아니면 커지다 작아졌어? 작아지다 커졌어? 작아지다가 커졌어. 왜? 뭐 물어봤어? 복각 변화를 물어본 거야? 복각 크기 변화를 물어본 거야? 크기 변화니까 0으로 작아졌다가 커진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7,100만 년, 5,500만 년까지는 복각 마이너스 얼마였을 거야?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으로 쭉 왔을 거라고. 그러다가 0이 되고 플러스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거기다가 절대값 씌우게 되면 뭐다? 작아졌다, 커졌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지. 만약에 질문이 복각 변화라고 들어왔으면 뭐라고 해야 돼? 커졌다, 커져왔다 요 얘기야. 그 쌤이 얘기하는 건 이거야. 우리가 둘 다 알거든. 둘 다 아는데 문제풀이에서 장난을 쳐요. 문제풀이에서. 탐구 영역은 얼마나 잘한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걸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는가도 많이 나와요. 과목 특성상.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2학년 올라가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탐구가 아직까지는 상대평가잖아. 상대평가거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구과학 선택한 애들 중에서 상위권 몇 % 안에 들어야 등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 선택자가 적어버리면 이제 1등급이 몇 명 안 됩니다.
사실 실제로도 손 꼽고 물리 같은 경우는 선택자 수가 너무 없어서 1등 아니면 1등이 없어요. 그런 곳이란 말이지. 근데 지구과학은 그나마 낫단 말이야. 생명하고 그다음 지구과학, 지학 같은 경우는 좀 있어서 좀 나. 그래도 1등급 많아야 3명 아니면 4명이야. 아니면 2명일 수도 있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실수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요. 왜냐면 1등급에서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4%에서 11%까지인데 2등급에서 3등급은 이제 11%에서 22%까지란 말이야. 누적수가 상대적으로 상위권에서 1점 차이의 가치가 좀 많이 나는 편이야. 알겠지? 왜냐면 3%에서 4% 넘어가면 1등급, 2등급 돼버리잖아. 그럼 재수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4에서 5, 5에서 6, 6에서 7, 7에서 8 같은 경우는 사실 2등급으로 별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근데 10에서 11 넘어갈 때도 재수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11에서 22까지는 또 텀이 길단 말이야. 그래서 확실히 상위권에서의 점수 그 배분이 중요해. 아시겠죠? 네. 쌤이 생각하기에 탐구 영역 중에서, 과학 탐구 영역 중에서 노베이스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제일 좋은 과목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구과학입니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쉬워요. 쌤이 전공이지만 쉬워요. 지금 게 확실히 많이 쉬워요. 그리고 그 특정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이제 날뛰기가 어려워요. 전체 파트에 막 미쳐있는 인간들도 사실 나중에 되면 어차피 계산 잘하는 애가 시험 잘 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물론 공부하기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도 선행을 안 해서 유리해요. 노베이스가 유리해요. 물화생 봐봐요. 천지빛깔이 선행하는 애들이에요. 수학 봐봐요. 천지빛깔이 선행하는 애들이에요. 쌤 지나가면서 물어봐요. 지학 선행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도 하지 말아요. 쌤도 여러분들보다 어린 애들 있잖아. 고1이나 고1 정도는 지가 하겠다면 하라 하는데 중학생 중에 지학 나중에 나 수능 칠 거다, 아니 내신 잘 볼 거다, 지학 선행할 거다 하면 국영수 하러 가요. 그런 친구들 모아가지고 수업해서 뭐 쌤 돈 벌어봐요. 뭐해? 어차피 나중에 하면 똑같아. 차라리 그럴 바에 국영수 하는 게 나아. 어쨌든 이런 실수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 중에 지금은 해도 괜찮아요. 알겠지? 내신 대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내신 대비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도 또 그러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뭘 바꿔야 되냐면 공부량이 문제가 아니야. 공부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잘못된 거야. 이 태도는 사실 우리가 실력적으로 대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놨잖아. 근데 그 설계 방향 자체를 이해를 잘못한 친구들이야.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시험은 누군가 맞히고 누군가 틀리게 만들어내놨어. 성적은 줄 세우기가 되도록 만들어놨어. 근데 거기서 딴 데서 내면 안 돼. 똑바로 선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되면 실수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쌤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좀 넘어갈 거고요. 일단 20페이지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20페이지. 자, 대륙 분포의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대륙 분포 변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이제 바뀌어오던 거를 우리가 뭐 했다? 추정을 해봤다라는 거야. 과거에 이제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습니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질시대 대륙 분포의 변화라고 되어 있을 건데 이제 로디니아에서 판게아까지 약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존재했고요.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은 스토리텔링처럼 좀 넘어가자. 자, 그래서 고생대 말까지 이제 모여서 판게아를 형성했대. 그래서 로디니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초대륙이 존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막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테티스를 사이에 두고 판게아 북반구에는 로라시아 대륙이, 남반구에는 곤도와나 대륙이 있었고 얘들이 나중에 분리됩니다. 분리될 거예요. 자, 일단 판게아 주변의 바다는 판탈라샤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이제 판탈라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게 이 테티스와 판탈라사가 사실 반대편에서 보면 태평양이 아니야. 지금의 태평양이야. 지금의 태평양, 연결된 태평양인데, 그치? 대륙 기준으로는 동해안, 서해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동해서해. 그래서 대륙의 동해가 테티스해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서해가 판탈라사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태평양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이제, 태평양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그
판기아 때까지는 판타라사와 테트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자 밑줄 꺼주자. 에팔리치아 산맥 밑줄 꺼주세요. 외워줘야 됩니다. 판기아가 형성될 때 수렴분포의 변화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에팔리치아 산맥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에팔리치아 산맥은 뭐의 증거가 되기도 했었죠? 대륙 이동설 백에다가 주장한 지질 구조의 연속성. 북미에 있는 에팔리치아 산맥과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이런 여러 가지 산맥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산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팔리치아는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판게아 이유도 보겠습니다. 약 2억 년 전 중세기 초에 판게아가 이거 미안합니다. 오타예요. 분리죠. 분류에 적혀 있을 건데 미안합니다. 판게아 이후에 중간에 보시면 괄호 2번에 판게아 이후에 보시면 약 2억 년 전 판게아가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분리입니다. 고쳤어요? 고쳐져 있니? 안 고쳐져 있어? 고쳐져 있어요. 이게 쌤이 수정해서 준 친구가 있어서 그럴 거야. 일찍 줘서 그래. 미안합니다. 분리고요. 열국을 따라 요한이 분출되면서 대륙이 분리되었습니다. 로라시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분리되었고요. 로라시아 대륙이 곤다나 대륙에서 거의 분리되었고요. 그래서 곤다나 대륙은 아프리카와 남미로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이 확장되었죠. 그 다음에 중생대 말 신생대 초에 남극 대륙, 인도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분리되었고요. 그 다음 아프리카 대륙에서 마다가스카르 섬이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신생대 초중기에 아까 읽었던 내용이다 그지? 인도 대륙이 어디랑 끝이었다? 유라시아 대륙에 끝이게 되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어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어서 자 미래에도 또 초대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야. 주기는 보통 이제 한 3억에서 5억 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대륙이 합쳐지고 분리되는 과정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판의 운동을 따라 대륙이 충돌하며 합쳐지고 대륙에서 열국대가 발달하여 대륙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분석하여 대륙 속도를 예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앞으로 2억 년, 2억 5천 년 후에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판게아 울티마라고 불러요. 판게아 울티마. 근데 뭐 시험에서 물어보거나 하는 일은 잘 없긴 한데 이제 판게아 울티마라고 그 다음 초대륙을 예측한 이야기가 있고요. 세 번째, 초대륙 형성 중에는 3에서 5억 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 보겠습니다. 자, 초대륙 중심에서 마그마 활동이 일어나 자, 대륙이 분리되고 해저에서는 해령이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륙이 분리, 해령이 형성 밑줄 그어주세요. 대륙이 분리, 그 다음에 해령이 형성. 두 번째, 해저 확장 밑줄 그어주세요. 해저 확장. 세 번째, 해구와 서입대 형성 밑줄 그어주세요. 해구와 서입대 형성. 그 다음 네 번째, 자, 대륙과 대륙이 충돌 밑줄 그어주세요. 요 순서다. 이게 문제가 이거야. 봐봐.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는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이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그지? 방향성은 뭐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이고 어디서를 끝으로 맺는 거에 따라서 정말이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죠? 왜냐면 누군가는 섭입대가 만들어지고 대륙과 대륙이 충돌했다가 분리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답을 정해놨어. 지금처럼 대륙이 분리되어서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다른 데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야 돼? 해구와 섭입대가 만들어져서 해양 지각이 소멸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한다? 대륙과 대륙이 다시 충돌한다. 그래서 충돌되어 있는 친구들에서 해령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은 다시 충돌하는 거지. 그래서 해구와 섭입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대륙이 충돌해서 초대륙을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도 뒤에 넘어가 보시면요. 여러분들 24페이지 11번 문제 잠깐 볼게요. 24페이지 11번. 자, 그리고 가나다는 초대륙이 분리되고 다시 형성